혼다는 2026년 엔진 사운드를 처음 공개한 제조업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르셀로나 테스트 전에 첫 쉐이크다운을 할 아우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토모터 운디스포트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캐딜락은 이미 자사의 싱글시터 일부 요소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버스타펜이 파이의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라리 내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채널의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2026년의 첫 진짜 부분, 즉 혼다 엔진의 소리가 도착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와,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2026년이 코앞에 다가왔고 혼다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덕터야 허브스도 말했듯이 이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옵니다. 경기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 중 하나는 혼다 ISRB의 멋진 소리, 즉 레드불에서 사용한 혼다의 열기관 엔진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의 심장 박동이 이제 에스턴 마틴 레이싱의 포뮬러 2 싱글시터에 담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혼다 엔진을 사용할 유일한 팀입니다. 이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장점은 혼다가 에스턴 마틴의 공기역학에 맞춰 엔진을 개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냉각과 출력의 모든 구성 요소가 에스턴 마틴의 프레임 구조에 맞게 연구될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기술 사이클이 시작될 때 그 엔진을 사용하는 팀이 늘어나면 엔진 자체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다 엔진을 사용하는 팀이 에스턴 마틴 하나뿐이라면 공기역학 개발에서는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기역학에 문제가 생긴다면 엔진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설계 측면에서는 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 면에서는 훨씬 나쁠 줄 알았지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존 V6, V8보다 볼륨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킷에서 볼륨이 얼마나 클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엔진의 볼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먼저 아우디에 대한 폭탄 소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오토모터 O&D 스포츠에 따르면 아우디는 2026년에 첫 주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공식 테스트 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테이크다운은 아마도 1월 9일 바르셀로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사는 아직 날짜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바르셀로나를 위한 날짜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 말에 바르셀로나 테스트 전에 26일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엔진 관리가 워프 지머맨과 라르츠 스미텍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페라리 출신으로 페라리의 파워 유닛 부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리치오 아리바벤도 확인했듯이 페라리가 이 두 엔지니어를 아우디로 떠나게 한 이유는 페라리의 파워 유닛 프로젝트가 2025년에 이미 승인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명의 중요한 엔지니어가 떠난 것이 결국 페라리 시대의 엔진 개발에 기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면 효과.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아우디의 엔진 프로그램에 기여하였고 페라리의 경험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비너턴은 워프 지머맨과 라르츠 스미스를 불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했었고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우디가 어떤 일을 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쉐이크다운을 1월 9일에 확정했거나 확정할 예정이라는 사실, 즉 바르셀로나 테스트 전에 쉐이크다운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프로젝트를 앞서가고 있으며 엔진이 이미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테스트 결과가 유망하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데 새 팀이나 어쨌든 혁신을 추구하는 팀, 사우버에서 아우디로 변신하는 팀에게는 바르셀로나 테스트 전에 공식 테스트 전에 1월 9일에 쉐이크다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맞이하여 이미 준비가 된 아우디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함께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파워 유닛은 아우디의 포뮬러 1 프로젝트에 중요하며 이는 2022년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과 관리 변화와 같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매티의 미너토의 등장은 프로젝트를 안정화시키고 기술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습니다. 아우디의 엔진 프로그램은 팀에 합류한 울프 짐머만과 라치 스미스의 임무를 통해 페라리의 경험을 누렸다. 짐머만의 추진 시스템 설계 경험과 스미스의 열 구성 요소에 대한 관심은 아우디의 발전에 중요하다. 아우디는 레드불 파워트레인과의 성능을 맞추려 하며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이다. 실제로 2026년 규정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현재 추진 시스템이 새로운 차량에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최우선이다. 실제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50%의 전기 엔진 에너지와 50%의 열 엔진이라고 말했다. 벤치 테스트는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기계적 안정성이 다음 시즌에 중요하다. 테스트 중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개발을 이끌 것이며 최근 몇 시즌 동안 신뢰성이 높았지만 2026년에는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6 시즌은 새로운 구조와 더 많은 전기 구성 요소를 도입하여 예상치 못한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혼다, 아우디, 레드불 파워트레인과 같은 제조업체는 중요한 사전 시즌 테스트로 어려운 시험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 진정한 엔진 제조사의 도전은 아우디, 레드불 파워트레인, 혼다가 될 것입니다. 페라리와 메르세데스는 엔진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년간 하이브리드 시대를 경험하며 분야의 리더입니다. 반면 아우디와 레드불 파워트레인은 새로운 엔진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대처할지 보겠습니다. 아우디가 사실상 페라리의 핵심 인물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일이다. 레드불이 그들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엔진의 일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볼 것이다. 포드가 전기 측면에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지 좀 더 지켜볼 것이다. 혼다는 역사적인 엔진 팀이지만 이전에 말했듯이 톱팀 중에서도 유일하게 아스턴 마틴이라는 단일팀 참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26년 공식 엔진 소리를 들려준으로써 혼다가 엔진 개발에 뒤처졌다는 모든 소문을 잠재우고 싶었던 것 같다. 이 말과 함께 캐딜락의 몇몇 구성 요소를 공개하는 이 이미지에도 주의하세요. 사실 2006년 포뮬러 한 시즌에 새롭게 등장한 캐딜락은 올해 페라리가 채택한 것처럼 단자차의 전방축에 플로드 서스펜션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차량의 기계적 공기역학적 통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잠재적으로 다른 팀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페라리 엔진을 장착한 2026 캐딜락은 이미 FIA의 17가지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여 팀의 준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차량의 앞면은 여전히 개발 중이며 공기역학적 효율성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 디자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증명한다. 세르지오 페레즈가 2026 시즌에 캐딜락 단자차를 운전할 것이다. 차량의 프레임은 중요한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데 특히 서스펜션의 치마 방지 기능, 즉 안티스쿠트 기능이 제동시 하중 이동을 최소화하고 공기역학 플랫폼을 안정화시킨다. 뒤쪽으로 기울어진 상단 스윙암이 있는 서스펜션 디자인은 높은 비율의 치마 방지, 즉 안티스쿠트를 시사한다. 이 구성은 제동시 탄성 요소의 하중을 줄여 공기역학 플랫폼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차량의 역학을 향상시킨다. 앞쪽의 타이로드 패턴, 그러니까 앞쪽 타이로드 패턴은 차량의 횡축 주위의 회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 디자인 선택은 새로운 기술 규정에 따라 성능 최적화를 위한 캐딜락의 노력을 반영하며 팀 간의 다른 설계 철학을 가져올 수 있다. 캐딜락이 내년부터 페라리 파워 유닛을 사용하여 페라리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분명히 파워 유닛은 캐딜락의 차체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후방 서스펜션에 중요하다. 캐딜락은 전방의 플로드를 확인하며 이는 페라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페라리가 후방에 푸시로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 있으며 올해 다른 팀들이 이 선택을 했고 보상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역시 유효한 가설이다. 그래서 페라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볼 것이지만 캐딜락의 안티스쿠트와 상단 위시본의 연결 및 여러 서스펜션 구성 요소가 매우 극단적으로 구조화된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 데뷔할 이 새로운 팀의 서스펜션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팀들의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는 포뮬러 1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우디가 있고 1월 9일에 씩다운을 할 예정입니다. 혼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파워 유닛의 엔진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나 페라리가 원래 프로그램에서 뒤처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6 파워 유닛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마라넬로의 엔지니어들이 이 상황을 약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소문으로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25년 실망스러운 시즌 이후 올해 페라리가 많이 잃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차량을 제때 개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세가 말했듯이 그들은 내년에 집중하기 위해 2025년 개발을 매우 일찍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최첨단의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파워 유닛뿐만 아니라 매우 성능이 뛰어난 차량입니다. 마우리치오 아리바베네의 말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는 루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해밀턴 같은 뛰어난 선수를 데려오려면 경쟁력인 차를 제공해야 하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올바른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차가 없다면 그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마우리치오 아리바베네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페라리에는 재능이 많은 팀이지만 최종적으로 타이틀을 싸울 수 있는 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루이스 해밀턴을 채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샤를 르클레르를 데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즉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겠죠. 특히 페라리의 전 팀장인 마우리치오 아리바베네는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페라리에서 좋은 조합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해밀턴을 고용하려면 타이틀을 위해 싸울 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리바베네는 루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리바베네는 2025년 페라리의 시즌에 대한 실망감을 공유하며 두 드라이버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해밀턴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라리가 처한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리바베네는 항상 마음을 다해 페라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열정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망했습니다. 포뮬러 1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피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 같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경쟁력 있는 차를 제공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제대로 된 차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리바베네는 르클레르의 잠재력을 반영하여 미래의 챔피언십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마우리치오 아리바베네에 따르면 르클레르는 페라리의 미래 세계 챔피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바베네는 나는 결국 르클레르를 내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2019년에 르클레르를 페라리에 내보냈습니다. 그는 훌륭한 드라이버이며 항상 이를 증명합니다. 그가 언젠가 챔피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언젠가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페라리와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우리치오 아리바베네에 따르면 르클레르는 세계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시즌은 페라리에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르클레르는 24경기에서 우승 없이 7번의 포디움만 차지했습니다. 전 F1 드라이버 로맨 그로장은 해밀턴이 7번의 월드 챔피언에 오른 뒤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그가 2026 시즌 이후 은퇴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스카 피아스트리에 대한 군터 슈타이너의 말도 논의해야 합니다. 그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세계 챔피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만을 탓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경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맥라렌이 여전히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좋은 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옳습니다. 결국 지난 6경기에서의 잘못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카타르 이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이번 시즌에서 부족했고 그가 타이틀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챔피언이 되지 못한 책임은 팀보다 오스카의 잘못이라는 군터 슈타이너와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맥라렌이 내년에도 승리와 세계 챔피언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팀일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메르세데스가 그리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성능이 뛰어난 엔진일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문이 이를 확인하지만 아직 공식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로 간주하기 전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가 강력한 엔진을 가진 경우 맥라렌이 올해와 작년 시즌처럼 타이틀 경쟁을 할 수 있는 단자 차량을 개발할 수 있을지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피아스트리는 아마도 성장하여 타이틀 경쟁을 할 준비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차가 없다면 타이틀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2025년 드라이버 수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맥스 페르스타펜은 6,500만 달러의 연봉과 1,100만 달러의 보너스로 순위 1위에 있습니다. 해밀턴은 연봉이 70백만 달러이고 보너스는 50만 달러입니다. 노리스는 연봉이 1800만 달러이고 많은 보너스를 받습니다. 보너스는 총 3,950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저는 샤를 르클레르가 연봉 30백만 달러에 보너스가 0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많은 포디엄을 차지했지만 보너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샤를 르클레르가 7번의 포디엄을 차지했지만 보너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는 연봉이 2,400만 달러이고 보너스는 250만 달러입니다. 러셀은 연봉이 1,500만 달러이고 보너스는 1,1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순위에 따라 있습니다. 하지만 샤를 르클레르가 많은 포디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너스를 받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은 약간 이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약이 변경될지 또는 그가 페라리 또는 다른 팀과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지 지켜볼 것입니다. 맥스 페르스타펜이 오늘 밤 피아의 시상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파서 시상식을 건너뛸 것입니다. 랜도 노리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을 건너뛰게 됩니다. 맥스 페르스타펜은 이 시상식을 건너뛰게 되며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하메드 벤 술라임이 FIA의 2025년 총회에서 연합회장으로 재선되어 2029년까지 4년 더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벤 술라임에 대한 반대자가 없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은 소식입니다. FIA의 여러 내부 규칙에 따르면 그가 유일한 후보였고 결국 재선되었으며 그의 후보로서의 역할을 계속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들은 혼다 엔진부터 캐딜락이 보여준 일부 셋이 구성 요소까지요. 공식 테스트 이전에 1월에 있을 아우디의 테스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페라리 내 상황, 마우리치오 아리바베네의 말, 오스카 피아스트리에 대한 군터, 스타이너의 말 등 동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항상처럼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포뮬러 1 및 페라리 주제의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